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VR가 발동됐고 오후장에 더 힘을 뻗고 있는 종목입니다. YC 지금 24% 가까운 급등, YC가 급등에 나오자 DI 쪽에서도 동반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YC의 오늘의 반등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 전에 다른 ST와 같은 종목들은 공급계약 체결 소식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사실 좀 아쉬웠었거든요. 네. 과연 YC는 오늘의 반등으로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주가가 말을 해주듯이 사실 그동안 콜 테스트 통과했다, 수주가 나온다 했던 것이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소문으로 돌던 것이 확인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HBM 장비 수주의 의미는요, 이번 범용 메모리 테스터가 아니고요, HBM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40대 정도가 4분기, 그리고 내년에 1분기 정도 납품 물량인데 수주는 한 36대에서 38대 정도 물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 장비는 HBM 3E 이외에도 HBM4까지 대응 가능한 장비라는 점에서 더 부가적으로 YC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수검사 웨이퍼 테스터 쪽이 더 이제 강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YC에 대한 기대감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어느 정도의 수주가 더 있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 장비심사위원회가 삼성 쪽에서 있겠죠. 그 이후에 내년도 수주 물량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또 한 번의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YC는 오늘 이제 급등 이후에도 매수 버튼 눌러도 됩니까? 예,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일단 급등이 나오고 숨고르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치평가는 오늘로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손바뀜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장비 수주가 또 일어나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갈지 아니면 쉴지에 대한 전방이 열릴지에 대한 평가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YC 테크인 사실 검사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YC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장대 양봉에 나왔는데요. 좀 숨고르기를 보일 때 매수 관점도 유효하고 무엇보다 추가 수주의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열어놓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종목,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이 VR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시장 분위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방 VI 걸린 종목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셀리드와 그린생명과학이 하방 VI 발동됐고요. 또 제주 맥주도 IPO와 관련해서 상방 VI가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하나기술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VI 특징주 통해서 좀 더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VI 종목은 HB테크놀러지입니다. 지난 9일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날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에서 적자로 정정 공시한 것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회사는 이후에 연결 종속 회사의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2일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결정되는 그 시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상승에 필옵틱스를 포함한 HB테크놀러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곧바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VI 특징들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이 11시 30분경 공급계약 공시를 발표하며 급등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30억가량으로 2차 전지 조립 라인 장비에 대한 턴키 공급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10% 규모입니다. 하나기술은 올해 총 3건의 공급 계약을 공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가량 더 늘어난 수주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상방 VI가 풀린 이후에서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지금 11%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VI가 발동된 종목.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던 섹터 안에서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잘 갔다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온 이후에 유리기판 그리고 대왕고래 오늘 일부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HB테크놀러지 VI 발동 이후에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번에는 이광우 파트너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제 막 그동안 주고 있었던 일부 테마로 엮였던 네. 종목들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해서 뭐 네. 팔고 뭐 하는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상승을. 네. 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정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대형주가 돌아서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이제 대형주에 대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FOMC 일정까지는 또 이제 이 8월달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테마주의 흐름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 이야기 나왔을 때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치적으로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안에서 이제 HB테크놀러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반영은 대부분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언젠가는 이 재무제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이번 분기에 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악재를 털어낼 위치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전력 소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새로운 대체로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나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더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셨던 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는 것이 네. 아니라 지금 네. 좀 더 조정 구간에서는 상방을 열어두고 네. 신규 매수도 유효하겠다 매수 버튼을 누르신 거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격적으로 했을 때 3,000원 라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지선을 했다라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필옵틱스라든지 HB테크놀러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리기판 사업할 수 있는 상장사에 대한 수혜 종목들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는 HB테크놀러지 그룹주들도 모멘텀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유리기판 테마도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임급종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 상승하는 업종 내에서 화장품 섹터도 눈에 띄죠. 전력주들이 실적으로 보여준 이후에 좀 변동성을 키웠다면 이제 그 다음 숫자로 보여줄 섹터 화장품 섹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워낙 잘 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오고 있고 중소형주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가 8%의 상승인데 지난 실적 시즌 때 실리콘2가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사실 화장품주들에 대한 상승을 이끈 거였거든요. 오늘의 8%의 상승 다시 한번 숫자 기대를 키우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컸던 장에 실리콘2의 매력도 어느 정도일까요? 뭐 지난주에 들고 나왔을 때 뭐 그 이후에 뭐 일주일 만에 뭐 사실 응급종이 나오고 관심주로 포착됐을 때 이럴 네네. 때가 가장 보람된데요.
뭐 아시다시피 2분기하고 3분기는 화장품이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대가 높은 것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매출이 약 20조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상위가 랭크된 것들이 대부분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 때마다 한국 화장품들이 순위가 랭킹이 되면서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2년도 연간 매출액이 1,600억, 영업이익이 140억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달성한 게 거기에 버금가는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배 가까운 이익을 보여줬는데요. 294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타당한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2분기 때 아마존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하면 6만 원대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나 뭐 이평선이 지금 현재 매집 구간에 모여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 분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언제 한지 아세요? 예, 8월 15일 전후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사실 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고 초 어닝 서프라이즈여야지 주가가 반등의 힘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워낙 이제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8월 10일 전후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가 실적을 좀 투자자라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한 309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작년 2분기 때 보여준 게 104억이었으니까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컨센은 어느 정도 이제 309억 원이 영업이익 네. 기준인 거죠. 네. 흘러가는 흐름이 과연 이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실리콘도 6만 원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들은 시장이 빠질 때도 견주했고 오늘 반등 나오는 장에서도 힘을 갖고 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은행 섹터를 넘어서 증권주들까지 동반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오늘 6% 가까운 상승입니다. 좀 등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함께 올라올 때 증권 섹터 안에서는 좀 탄력적인 힘을 보여줬거든요. 밸류업 관련해서 증권 섹터도 좀 더 동참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증권주들을 금융주들을 이제 밸류업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좀 시장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추가적인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증권주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추후에 이제 연말과 연초 때에 내년 STO 사업에 대한 관심도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증권주를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향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증권주를 또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저는 증권주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시장에 대한 수익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거주에 대한 이 관심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은 현재 위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를 네. 했을 때도 키움증권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가요?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앞에서 얘기 드렸던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 본다라면은 뭐 STO 사업에서는 어떤 다른 증권사, 네.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일부의 또 증권사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저에게 최선호주는 키움증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인가요?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비트코인을 좋은데, 코인 때문에? 저는 유진투자증권. 왜 유진투자증권? 네, 향후에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될 수 있는데 STO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같이. 높기 때문에 오. 유진투자증권이 높지 네. 않을까.
밸류업보다는 그 외에 다른 네. 모멘텀으로 유진투자증권도 같이 지켜보자. 때마침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섹터 내에서 유진투자증권 또 탑픽 종목까지 꼽아봤고요. 자, 이제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찾아보는데 이기태 기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실리콘투로 또 잘 잡아주셨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의 종목도 잘 잡아주시겠죠? 바로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태광입니다. 예, 태광은 1965년도 설립된 피팅 전문 업체인데요. 그동안 15년간 넘는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호황을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 호황 시기였죠. 실적은 2008년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피팅 업체들은 다 구조조정이 돼서 국내에서는 성강밴드하고 태광이 이분화돼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시장에서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진 만큼 조선사들의 호황을 누릴 때 마진폭을 누릴 수 있는 업체는 몇 안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방 조선사들이 2007년도보다 수주 잔고는 10% 높으나 오히려 시총은 그에 버금가지 못하고 10%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건조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 따른 마진 개선이 태광과 같은 종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셨네요. 최근에 성광밴드 태광 흐름 좋습니다. 임급종 후보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광우 파트너의 오늘의 임급종 후보는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좀 큰 종목이라 네, 많이 당황하지 그러네요.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 낙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전체 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전기전자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좀 하락하는 점이 좀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어렵다 보면은 실적주를 찾아가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의 실적 전환에 대한 뉴스도 사실 흔한 뉴스는 아닌데 이와 같이 좀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중국에서의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호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차기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LG 이노텍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역시나 좋은 실적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LG 이노텍 단기 낙폭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LG 이노텍과 태광 임급종 후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임급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우 파트너 그리고 이기태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